소리가 컸지. 네, 가져 있었네. 봐봅시다.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이제 할 거야. 이게 수열이라는 게 방금 전에 내가 얘기했던 대로 수를 나열한 거예요. 오케이? 수를 나열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를 쭉 적어보면 너희들이 어떻게 적든 이렇게 이제 아무렇게나 적어봐도 이렇게 적을 수 있잖냐. 1, 9, 8, 8, 4, 7, 내 생일이에요. 이렇게 숫자를 적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이것도 뭐가 되냐?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야. 규칙성이 있잖냐? 내 생일. 오케이? 아무튼 규칙성이 없어도 수만 이렇게 쭉 나열할 수 있으면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오케이? 어떻게 나열하든 수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수를 나열했더니 이런 아무런 규칙성 없는 거를 배우진 않아. 오케이? 내 생일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이러한 규칙성이 있는 거. 1, 2, 3, 4, 5. 계속 일씩 커지는 거지. 그지? 이런 것들, 규칙성이 있는 것들을 배우겠습니다. 아니면 1, 0, 2, 0, 3, 0, 4, 0. 오케이? 홀수 번째는 일씩 커지는 거고, 짝수 번째는 계속 0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숫자를 나열해 봤더니 어떤 규칙성이 있는 형태만 배우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를 나열하는데 한번 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4, 5, 6, 7. 이렇게 이거 하지 말자. 이걸로 하자. 1, 4, 7, 10. 4, 7이 들어가거든. 13, 16, 19, 22. 오케이? 이렇게 생긴 수열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이 첫 번째 항 있잖냐? 이 첫 번째 거. 얘를 첫 번째 항이라고 놓고 A1이라고 쓸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얘를 B1, B2, B1, C1, D1 이렇게 써도 돼. 근데 어떤 소문자를 하나 가져와서 이 밑에 찌끄맣게 쓴 거잖냐? A1 이렇게 쓰겠습니다. 라는 거. 얘를 제1항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얘를 제1항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첫 번째 항. 그 다음 두 번째 항을 A2라고 할 건데 얘를 제2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당연히 얘를 A3라고 할 수 있겠지. 소문자 A를 사용하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A 한 문자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제3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몇 번째 항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n번째 항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우리가 n번째 항을 생각해 볼 건데 쭉 가서 n번째 항. AN번째 항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얘를 제-n항이에요. 근데 얘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일반항이라고 불러줄 거예요. n으로 표현해 준 식이잖냐? 오케이? 그것을 일반항이야. 얘를 뭐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AN번째 항, 제-n항 있잖냐? 제-n항. 얘를 일반항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얘를 뭘로도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되냐면 n으로도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 n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 어떻게 표현해 볼 거냐면 한번 적어 볼게요. 어떻게 적을 거냐면 이 4라는 항을 1에서 3이 더해진 거다라고 할 수 있지. 7이라는 것을 1에서 3이 몇 번 더해져요? 2번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네. 그래요? 10이라는 항을 1에서 3이 몇 번 더해져요? 3번 더해졌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항은 없었고 두 번째 항은 3이 1번, 세 번째 항은 3이 2번, 네 번째 항은 3이 3번. 오케이? n번째 항은 3이 몇 번? 한 개 더 뺀 거지. n-1번. 오케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n번째 항은 1 플러스 3이 몇 번? n-1번 더해졌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이렇게 n에 대해서 표현을 해준 식. 이것을 일반항이라고 부르고, 우리가 이제 수열을 무엇으로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일반항을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 위에 이 수열을 위에 있는 주어진 이 수열 있잖냐? 이 위에 주어진 이 수열. 위에 주어진 이 수열을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냐면 이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야. 수열. 가로를 치고 an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 즉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일반항이 뭐야? 3n-2지. 계산했더니 3n-2지.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수열을 무엇을 통해서? n번째 항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나열된 거를 수열이라고 부르잖아. 이렇게 나열된 걸 수열이라고 부르는 건데 얘를 하나의 문자로 이렇게 일반항을 통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쭉 나열된 거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져 있다면 수열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첫 번째가 뭐야? 1대입하면 나오고 두 번째는 2대입하면 나오고 세 번째는 3대입하면 나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수열이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건데 봐봐. 1 했더니 이게 나오는 거고 2 했더니 얘가 나오는 거고 3 했더니 얘가 나오는 거지. 이게 뭐랑 좀 비슷해요? 함수랑 비슷해요. 함수랑.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야. 수열이 수열은 정의역이 뭐예요? 정의역이 뭐예요? 1, 2, 3, 4 이게 들어가는 거네. 정의역이 자연수지. 정의역이 자연수이고 공역이 실수인 함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수열은 뭐의 일종입니다. 라는 거예요. 함수의 일종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자연수 집합을 라지 n이라고 적으면 얘가 1, 2, 3 이렇게 쭉 가는 수가 되겠지? 얘가 어떤 거에 대응되냐면 실수에 대응되는 어떤 함수예요. 실수를 라지 r이라고 할까? 오케이? 실수 집합을 라지 r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응되기를 뭐에 대응되는 거예요? a1. 실수 어떤 수로 대응되겠지? 그리고 2가 대응되기를 a2, 3이 대응되기를 a3 이렇게 대응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떤 함수로서 표현해 줄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다라는 것은 이거지. 수가 일단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나열된 거야. 오케이? 그게 첫 번째야. 왜? 규칙성이 없는 건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지 않냐? 그지? 규칙성이 있는 거를 배울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n번째 항을 뭐라고 불렀습니다. n번째 항을 일반항이라고 불렀고, 오케이? 수열을 뭐를 통해서? 일반항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거였지. 그지? 그리고 수열은 뭐이기도 합니다. 함수의 일종이기도 합니다. 라는 거예요. 정역이 자연수인 함수이기도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 수열들을 뭐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함수와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까지 우리가 다 배울 거야. 그러면 등차 수열부터 해봅시다. 등차 수열에 대한 정의는 뭐냐면 첫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에요. 정의가 이거야. 첫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에요.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진다라는 거지.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집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봐보자. 우리가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 방금 전에 했잖냐. 그지? 다른 수열들도 있을 건데 그냥 이걸 먼저 적어본 거예요. 3이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이 있어요.
오케이? 이런 수열을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한번 나타내 볼까? 얘를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볼게요. 우리가 첫 번째 항을 뭐라고 하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당연히 쭉 가서 n번째 항이 있을 건데 첫 번째 항을 a라고 합시다.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지. 그래요?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거네. 그 다음은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엔 n번째 항은 a 플러스 몇 번 더해지겠어요? d가? 두 번째 항은 한 번, 세 번째 항은 두 번, n번째 항은 n-1번. 그래서 n-1d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정한 수가 계속적으로 더해지는 수열, 등차 수열이라고 할 거고,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뭐예요? 이거야.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어지는 수열이에요. 일정한 수를 더하여. 이것을 무엇이라고 불러줄 거냐면 얘를 공차라고 불러줄 거예요. 오케이? 우리가 잘 마시는 공차 있잖냐? 수학자가 만든 회사예요. 거짓말이야. 아무튼 공차 일정한 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공차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뭘 구해보겠다라는 거예요? 공차 구해보겠습니다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등차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공차니까. 어떻게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가? 그 일정한 수는 무엇인가 라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공차를 통해서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D로 나타내요. 이게 일반적이거든. 일반적으로 D로 나타내. 뭐 다른 숫자로 나타낼 수도 있고 다른 문자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등차 수열이 좀 일정한 간격이 떨어진 거잖아. 일정한 간격이 떨어진 거잖아. 느낌이. 그래서 거리를 뜻하는 이 디스텐스, 그 D를 가져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공차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일정한 수가 더해진다라는 건데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그 수를 뭐라고 부르겠습니다? 공차라고 불러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얘는 이제 계속적으로 뭐가 더해지고 있어요? D가 더해지는 거지. 계속적으로 D가 더해지는 거예요. 쭉 D가 더해지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얘가 공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봐봐,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먼저 하기 전에 일반항부터 구했어. 일반항을 어떻게 구했어요? n번째 항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일반항이네. 등차 수열.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n-1번 더한 거예요. 오케이? 얘를 일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식이기도 해요. 일반항 A에는 뭐가 되겠습니다? 첫 항 플러스 n-1d 공차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이 방금 전에 이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이렇게 구해봤잖냐? 이 방법도 있고 어떻게 구하는 방법 또한 있냐면 이렇게 구하는 것도 있어요. 봐보자. 이 관계식이다라는 거는 항들 간의 관계식인 거야. 무슨 얘기냐면 봐봐.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갈 때 어떤 차이가 있냐면 D가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 A2는 A1에다가 D를 더한다 라고 할 수 있고 A3은 A2에다가 D를 더한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일반적인 식으로 써줄 수 있겠네요. 무엇은? AN 플러스 1이라는 값은 AN에다가 무엇을 더해준 게 되겠습니다? D를 더해준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식이 주어져 있으면 무슨 수열이 되겠습니다?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실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또 몇 가지 용어들이 더 필요하긴 하거든. 왜냐면 봐봐, 우리가 이거 수열을 딱 하나로 결정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하나로 결정을 못해. 첫 번째 항이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3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냐.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간혹 이렇게만 식이 주어져 있다면 AN 플러스 1이 AN 플러스 4야. 그럼 4씩 커지는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거야 이거는? 그렇지.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인 거야. 4씩 계속 커지는데
1에서부터 계속 커지는지, 100에서부터 계속 커지는지, 아니면 마이너스 100에서부터 계속 커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명확히 해주기 위해서는 몇 번째 항을, 첫 번째 항을 반드시 명시해 주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을 명시 안 해줘도 돼, 사실. 두 번째 항 해줘도 돼. 아니, 다섯 번째 항 해줘도 돼요. 왜 거기서 계속 빼나가도 상관없다냐? 그래요? 한 가지 항을 반드시 정해 주어야 등차 수열 하나로 결정해 줄 수 있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그 사실은 너희들이 알고 있고 그냥 관계식 이거 하나로만 정리를 할게. 오케이? 근데 이제 문자가 등장한다면 문자에 대해서 정리는 해줘야 되는데 문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줄게요. 오케이? 1, 2, 3 이런 숫자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는 거겠지.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도 쓸 수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이 항들 간의 차이가 뭐합니다? 일정합니다 라고 써줄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항들 간의 차이가 일정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두 번째 방법이 나와요.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항을 구할 때 처음에 규칙상을 가지고 두 번째 항은 한 번 더 있고 세 번째는 두 번 더 있고 네 번째는 세 번 더 있고 n번째는 n-1번 더 있습니다 라는 거지. 공차를 n-1번 더 있습니다 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해 줄 수도 있냐면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어요. 이거 A1이라고 적자. A1이라고 적게요 이거. 일반항을 어떻게 이제 정리해 줄 수 있는 거냐면 이렇게 정리해 줄 수도 있어.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것을 일일이 나열하겠습니다 라는 게 축차 대입이라고 부를 건데 축차 대입은 계속적으로 대입하겠다라는 거야. 계속적으로. 그러면 A2-A1은 D라고 쓸 수 있네요. A3-A2는 D라고 적을 수 있지. 1부터 계속 넣을 거야. 이 식에다가 계속 넣을 거예요. 계속 넣을 거야. A4-A3는 D가 되겠습니다. 쭉 넣었더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은 뭐가 되겠습니다? 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건데 얘를 뭐 할 거냐면 더할 거야. 변변 더해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더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2랑 마이너스 A2랑 마이너스 A2랑 사라지지. 얘랑 얘가 사라져요. 얘랑 그 다음 게 사라질 거고 그 위에 거랑 얘가 사라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남은 형태만 적어줘 봤더니 이렇게 되네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1은 D가 몇 번 더해진 거야? 1부터 N 마이너스 1. 잠깐만. 내가 잘못 설명했다. 잠깐 딴 생각했나봐. 미안. N이고 N-1로 적읍시다.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사과할게요. 미안. 오케이? N까지로 합시다. 그러면 사라져서 A n번째, 우리 n번째랑 구하는 거니까 일반항을 구하고 있는 거잖냐 지금. 그러니까 A2-A1, A3-A2, A4-A3 그럼 쭉 해서 AN-AN-1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러면 쭈르르르 사라져가지고 AN 남고 A1 남네. 그 T가 몇 번 더 해줘야 돼? 여기는 1부터 그렇지 N-1번 있는 거니까 N-1번 더해지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항 시켜봤더니 AN 2씩 나오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일일이 더해가면서 규칙성을 찾는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이 관계식들을 다 더하거나 다 곱하거나 어떤 조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는 게 이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 방법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항을 어떻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냐면 이렇게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정확히 쓰자면 우리가 이제 무엇을 반드시 언급해 줘야 되냐면 첫째 항이랑 공차를 반드시 언급을 해줘야 일반항에 대해서 구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열을 구할 때 항상 구하는 게 첫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는 게 우리 목표야. 오케이?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풀이가 이렇게 푸는 방법이거든. 오케이? 이렇게 푸는 방법인데 일단 너희들이 어떤 것도 배웠냐면
수열은 뭐입니다? 함수입니다. 라는 것도 배웠네요. 오케이? 수열은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얘를 어떻게 써줄 수도 있냐면 이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이렇게 바꾸어 쓸 수 있어. an을 이렇게 쓸 수 있네요. dn 플러스 a1-d라고 쓸 수도 있어요. a1은 그냥 a라고 표현할게. 저탕을 a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거 n에 대한 몇 차식이에요?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 함수예요. 오케이? n에 대한 1차 함수야. 정의역이 자연수인 1차 함수가 있다면 걔를 뭐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등차수열이라고 불러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n에 대한 1차 함수가 뭐입니다? 등차수열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지금은 이제 일반항 가지고 내가 대부분 풀 거거든? 지금 내가 이걸로 대부분 풀 건데 나중에 내가 문제를 풀 때 대부분 어떻게 풀 거냐면 n에 대한 1차식이네 등차수열이야 라고 넘어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n에 대한 뭐가 된다고? 1차 함수예요. 그리고 잘 봤더니 여기에서 잘 봤더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n이 1, 2, 3, 4 커질수록 더해지는 값이 뭐냐면 1 넣으면 d고 2 넣으면 2d고 3 넣으면 3d지. d씩 커지는 거야. 이 1차항의 계수가 공차예요. 오케이? 숫자를 넣어봤더니 계속 커지는 수가 n 앞에 붙어있는 수지. 그지? n에 대한 1차식으로 등장했는데 이게 공차는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은 공차는 1차항의 계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오케이? 등차수열은 n에 대한 1차 함수고 그 함수에 대한 공차는 n 앞에 붙어있는 계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혹시 이런 식으로 주어졌어. an이 3n-5래. 오케이? 그러면 이 형태로 바꾸지는 않을 거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서 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사실 첫 번째는 뭐입니다? 공차가 얼마가 되는 3이 되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n이 1, 2, 3, 4 이렇게 증가할 때 3씩 커지는 거 보여? 1 넣으면 3이고 2 넣으면 6이고 그렇지 이제 뒤에서 빼고 어차피 얘는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3씩 커지는 거 보여요? 그래서 1씩 커질 때 이 개수만큼 커지는 거니까 더해지는 거니까 공차가 뭐가 3이 되는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공차를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것은 이거예요. 봐보자. 우리가 AN번째 항을 알고 AN번째 항을 알면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첫항 플러스 n-1d고 얘는 첫항 플러스 n-1d예요. 오케이? 여기서 공차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빼주면 돼요. 얘를 빼주면 어떻게 되냐면 봐봐. 여기서 빼주면 a 사라지지. d로 묶이는데 마이너스 1 사라지지. n-nd가 되는 거 보여요? 등차 수열에 두 항을 빼버리면 이 두 개의 차이 d가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무엇을 구해 줄 수 있습니다? 공차를 구해 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공차를 어떻게 구하는지 알았지? 두 개의 차이를 통해서 구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등차 정화 하기 전에. 옆에 있는 문제를 한번 먼저 봐봅시다. 첫째 항이 오고 10번째 항이 68인 일반항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오케이? 얘를 푸는 첫 번째 방법은 이거예요. 너무 이거 두껍지 지금. 첫 번째 방법은 이거야. A1 그러니까 얘가 5예요. A10 얘 어떻게 구한다고? 첫항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반항을 통해 구하는 방법이에요. 68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항시켜서 9로 나눠봤더니 D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야. 잠깐만. 이거 플러스인데? 미안해. 5 플러스 N-1D지? 그러면 63, D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일반항 구해줄 수 있겠지. 일반항은 첫 항 플러스 N-1, D가 되겠습니다. 7N-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가장 정석적인 방법. 너희들이 이렇게 푸는 게 정석적인 방법이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푸는 방법이에요. 당연히 나는 이렇게 푸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 풀지 않아. 아까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 등차 수열은 1차항의 개수가 뭐인? 공차인. 이 1차 함수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공차를 먼저 구할 건데 공차를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구한다라는 거지. 10-A1. 이게 뭐가 돼? 10-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10-A, 10-A1. 10-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말은 68-5를 해봤더니 73인데 창조였네. 63인데 얘가 9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네. 그럼 D가 뭐가 되는 거예요? 7이 되는 거예요. 공차가 7이야. 그러면 AN을 어떻게 세워줄 수 있냐면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네. 플러스 어떤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공차가 7인 등차 수열이니까 이런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데 몇 번째 항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항 주어졌네요. 1대2 하면 뭐 나와야 돼요? 2 나와야 돼요. 그럼 여기 들어간 수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더 많이 풀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해설지에 어떻게 써져 있냐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다. 해설지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푼다라는 것은 이 방법이 좀 더 나한테는 편하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나한테는 편해요. 그래서 이 방법을 좀 더 많이 이용하지만 너희들은 이제 이렇게 많이 풀려고 일반항 자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라는 거예요. 처음 배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풀려고 노력하는 게 너희들의 목표가 돼야 돼. 알겠지? 일반항 자체가 뭔지 확실하게 머리에 각인을 시켜놔야 될 거 아니냐? 오케이? 당연히 그 밑에 거도 똑같아요. 이 밑에 거 뭐냐면 A7이야. A7을 뭐라고 적어줄 수 있냐면 첫항 플러스 N-1 6D야. 얘가 70이 되는 거고 10번째 항이에요. 10번째 항은 첫항 플러스 9D예요. 얘가 6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두 개를 연립하면 그러니까 두 개를 빼본 거지. 빼봤더니 이렇게 해서 빼봤더니 무엇이 되는 거냐면 3D는 마이너스 9라서 D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이항시켜봤더니 첫 항은 뭐가 되겠습니다? 18이니까 8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이 구해지는 거예요? AN이 구해지는 거예요. AN은 88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정리했더니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푸는 풀이가 첫 번째 풀이고 두 번째 풀이는 내가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풀게요. 오케이? 당연히 뭐부터 구하겠습니다. 공차부터 구하겠습니다. 얘는 10-7이니까 3D네요. 그 말은 61-70은 마이너스 9가 되는데 D는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3이 됩니다.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일반항 자체를 어떻게 써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AN은 마이너스 3N 플러스 어떤 형태가 되겠지? 그지? 근데 뭐 대입했더니 10 대입했더니 61 나와요. 오케이? 10 대입했더니 61 나와. 그럼 10 대입했더니 61 나오면 91이 돼야겠어요, 이거? 그지? 그래서 플러스 9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대부분 나는 이렇게 이제 해결할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 풀 때 빨리 구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일반항 자체를, 이거지?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이 방법으로 구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연립하는 순간이 사라지지 않냐. 오케이? 근데 너희들은 어떻게 푸세요? 웬만하면 이렇게 푸세요라는 거. 이 방법은 다 안 다음에, 이게 이제 굉장히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항 자체를 기억하려고 노력하세요. 오케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금 교육과정에서 일반항을 크게 강조하고 있지는 않은데 등차수열 등비수열에서는 일반항 자체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일반항으로 풀려고 노력하세요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주세요라는 거네. 이 수열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을 구해주세요. 그럼 일반항을 구했다면 얘가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3, AN의 A항이 이렇게 되겠네요. AN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91이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 오케이? 그러면 이거 N이 뭐예요? 자연수야. 그러니까 N이 뭐보다 큽니다? 3분의 91보다 큽니다. 30점 얼마보다 더 큽니다. 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나타낸 항은 몇 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31번째 항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n에 들어가는 값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라는 게 핵심이야. 답을 적을 때는 31번째 항, 제31항이라고 적으면 돼요. 제31항이에요. 이렇게 적는 게 정석적인 거야.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봤더니 우리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세 수를 이루게 됐어. 그때 이 제곱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세 수의 합은 10이고 곱은 28일 때 제곱의 합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수를 세어보고 싶냐면 세 개가 등차수열을 이루잖아. 그러면 첫 번째 항은 A,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라고 놓고 싶어. 그래요? 이렇게 이제 하면 나타내면 문자가 두 개인 걸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근데 세수가 등차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우는 것보다 어떻게 세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이냐면 A-D, A 플러스 D로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오케이? 왜냐면 봐봐. 여기서 무엇이 주어져 있어요? 세수의 합이 뭐가 되겠습니다? 12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세수의 합하면은 3A 플러스 3D지. 근데 여기서 세수하면 뭐 나와요? 3A가 나와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세우는 게 더 좋습니다. 라는 거요. 이렇게 세우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다 더해줬더니 12가 돼요. 즉 A는 뭐가 됩니다? 4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수열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A-D 4 플러스 D라고 표현해 줄 수 있네요. 그럼 이제 얘를 다시 또 뭐 하는 거예요? 곱해 봤더니 무엇이 되겠습니다? 28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4는 나눠지고 7이 되는 거니까 16 마이너스 D의 제곱이 7이 되는 거예요. 그런가? D의 제곱은 9네요. D는 뭐가 나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야. 그러면 3을 D가 3일 때 해보고 D가 마이너스 3일 때도 해봤더니 3일 때는 뭐가 나오냐면 1, 4, 7이 나와. 마이너스 3일 때도 뭐가 나오냐면 7, 4, 1이 나와요. 오케이? 순서만 다를 뿐 숫자의 배열 형태는 1, 4, 7 어차피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 세 개의 수가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뭐 구하면 돼요? 제곱의 합이니까 1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7의 제곱을 구해주세요. 1 플러스 16 플러스 28이니까 1 플러스 16 플러스 49네요. 미안. 더했더니 50, 66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 세 수는 이렇게 세웠는데 네 수는 어떻게 세울까? 라는 생각이 들지. 네 수는 이렇게 세워버리면 조금 복잡할 것 같지 않냐? 그래요? 그래서 네 수는 어떻게 세워줄 거냐면 혹시 네 수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A-3D, A-D, A 플러스 D, A 플러스 3D라고 놓으면 돼요. 오케이? 네 개의 수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놓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에서 공차는 뭐예요? D가 아니야. 그렇지? 얼마씩 커지는 거예요?
EDC 커지는 거지? 그지? 여기에서 너희들이 많이 틀리면 이것 때문에 틀리니까. 여기에서 공차는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요. ED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구하고자 하는 D가 공차가 아니에요. 알겠지? 그래서 내수로 놔둔다라는 것은 3D, -D, D 플러스 3D. 이렇게 놔둬주세요.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봐봅시다. 그 다음 봐봤더니 지금 이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우리가 이 2하고 5 사이에 10개, 20개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다음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공차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서 공차를 어떻게 구한다 라는 것은 봐봐. 이렇게 구하는 거야. 이 새로운 수열에 대해서 얘가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얘가 12번째라고 해줄 수 있어요? 10개에다가 2개 더 있으니까 12번째겠지.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공차 어떻게 구해요? 공차. 여기서 공차 어떻게 구해? x12 -x1. 그렇지? 얘는 뭐가 되겠습니다? 11d가 되겠습니다. 즉, 5-1은 11d예요. 그럼 d는 뭐가 돼요? 11분의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에 대한 공차니까 da라고 표현할게요. da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da라고 표현해 줄게요. 오케이? a에 대한 공차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a에 대한 공차가 11분의 4인데 이거 뭐 구하는 거야? 이거 뭐 구하는 거야? 9d 구하는 거지? 그지? 이건 이제 너희들이 잘 할 수 있어. 얘는 9da를 구하는 거고 얘도 9db를 구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러면 da는 구했으니까 대입해 주면 될 것이고 이제 이거에 대한 공차도 구해줄 수 있겠네. 오케이? 위에 푸는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야. 정석적인 방법이고 밑에는 어떻게 그냥 풀어버릴 거냐면 이렇게 풀어버릴 거야. 얘가 위에를 푸는 방법이 정석적인 방법이야. 밑에 푸는 좀 야매야, 야매. 이런 말씀 안 되지. 이런 말씀 안 되지? 좀,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가? 오케이? 그러면 얘를 B0라고 놓고 얘를 B21이라고 놔둬버릴게요. 왜냐면 우리가 수열에 0번째 항이라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수열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연수를 대입해서 성립하게끔 만드는 거잖냐? 0번째를 만들 수가 없어. 근데 이렇게 풀어도 큰 문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이제 서술형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0번째라고 21번째라고 생각해도 충분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공차가 나오겠지? 그지? 그러니까 B21에서 B0를 빼봤더니 21db가 나오겠네요. B에서의 공차 db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가 5에서 1 뺀 거니까 4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db는 뭐가 되겠습니다? 21분의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구해졌네요. da는 11분의 4가 되는 거고 db는 21분의 4가 되는 거라서 21분의 11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지? 응? 공차를 어떻게 구해 나가는지 알 수 있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쓰면 안 돼. 비제로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돼요. 원래는 쓰면 안 돼. 오케이? 왜? 뭐? 부호가 틀렸다고? 안 틀렸지? 네. 원래 쓰면 안 돼. A0. 이 0을 쓰면 안 돼요. 근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냥 써봤어요. 알겠지? 원래는 어떻게 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수열을 세워서 푸는 게 맞는 풀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무엇을 할 거냐면 등비, 중차, 중항을 할 거야. 이제 아까쯤에 비워놓고 넘어간 그게 있잖냐? 등차, 중항을 할 거예요. 등차, 중항이다 라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운데 중이야.
가운데 중 어떤 수열이 A, B, C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 등차 수열로 합시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A, B, C에 대해서 이 세 개의 항이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특별한 특징을 가져. 잘 봤더니 B를 등차 수열은 A 플러스 D라고 할 수 있고 C를 A 플러스 2D라고 놓을 수 있네. 그래요? 그러면 이거 두 개 더해봤더니 A랑 C를 더했더니 2A 플러스 2D지. 그 말은 2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무엇을 만족합니다. 라는 거냐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을 봤더니 A1, A2, A3, A4, A5 5개 항이 있어. 그럼 여기에서 쭉 있는데 A1, A3, A5 얘만 뽑았어도 이 세 개는 무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돼요. 얘가 등차 수열이면 이렇게 세 개를 뽑은 수열도 등차 수열이 돼요. 그래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여기에서 특징은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쓸 수도 있냐면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A2, A4, A5, A6 이렇게 2씩 더해져 있어도 원래 이제 D씩 더해지는 건데 이제 2D씩 더해지는 거지. 등차 수열이잖아. 일정한 수가 더해지는 수열이잖아. 이렇게 똑같은 간격만큼 띄었어도 등차 수열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네. 뭐예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한번 밑에 있는 문제를 봐보자. 등차 중항이다 라는 거는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밑에 문제를 봐봅시다. 밑에 문제를 봐봤더니 지금 수가 이렇게 등장했어요. A1, A7, A13이야. 지금 잘 봤더니 1에서 7 가는데 6 더해졌고 7에서 13 가는데 6 더해졌지. 등차 수열. 미안해요. 문제 좀 수정합시다. 수정할게요. 미안해요. 이 말 적으세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이 말을 집어 넣읍시다. 오케이?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이 말이 없으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거든.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없어. 근데, 등차 수열이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우리가 지금 봐봐. 등차 수열인데 6씩 차이 나지? 그럼 얘가 6D 더해지고 6D 더해지잖아. 이 세 수가 뭐가 이루는 거예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지. 그지?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이거 두 개 더한 건 뭐가 돼? 가운데 항의 2배예요. 즉 뭐가 되겠습니다. 3배의 A7이 될 거고 얘가 12가 되겠습니다. A7은 뭐가 됩니다. 4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도 너희가 해결할 수 있어. 5가 더해졌고 5가 더해졌네. 그럼 5D씩 더해진 거지. 그럼 얘도 똑같이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운데 항의 2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무엇이 되겠습니다. 2배 A10이 될 거고 그러면 3배 A10이 뭐가 되겠습니다. 21. 즉 A10이 무엇이 되겠습니다. 7이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등차 수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라는 건데 얘가 4 플러스 7이니까 뭐가 돼요? 11이에요. 오케이? 문제 잘 만들었지? 내 생일이에요. 봅시다. 근데 너희들이 이제 어떤 부분도 생각해 줘야 되냐면 어떤 부분을 생각해 줘야 이렇게 된 거 있어. A1 플러스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A11까지 A11이라죠.
더해주세요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게 이제 양 끝항을 더했더니 짝수가 되지 않냐? 양 끝항에 더했더니 짝수가 돼? 가운데 항이 2로 나눈 거야.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게 6인가? 6이에요? 그래? 한 가운데 A6이야? 그러면 이거 두 개 했더니 실제로 이거 두 개 더해봤더니 뭐가 돼요? 2배 A6이지 않냐? 그래? 이게 몇 개 있다는 거야? 5개 있다는 거지. 결국 이게 더해서 짝수가 되는 형태를 만들 수 있다면 이 한 가운데 한 거가 몇 개 있다라는 거랑 똑같냐면 항의 개수쯤 11개지. 이 항의 개수쯤 11개지. 1도 11. 11개잖냐? 11과 같습니다. 라는 얘기랑 같은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혹시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요. A2 플러스 A4 플러스 A6 플러스 쭉 해가지고 A20까지의 합을 구할 건데 이거 한 가운데 항 뭐예요? 2랑 20 더했더니 2로 나왔더니 11이지. A11이지. 그지? A11이 몇 개 있습니다? 오, 뭐야? 각종 게임들이 떠버렸네. 이거 갑자기 왜 그래? 아, 진짜 깜짝이야. 아, 이게 바탕화면 정리 좀 해야겠어. 애플이. 여기까지만 설명하자. 끝내라 그건갑다. 끝내라 그건가 봐. 봅시다. 그러면, 얘가 총 몇 개 있어요? 한 10개 있잖냐? 몇 개 있지? 2, 4, 6, 8. 20이니까 10개 있잖냐? 2 곱하기 10,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10. 10개 있어요? 10, A, 11 이렇게 적어줄 수도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등차 수열의 등차 중앙을 어떻게 활용하는가라는 거지? 그래요?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근데 어떤 경우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냐면 이런 경우는 이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A2 이렇게 해가지고 A10이야. 두 개 나눠서 나눠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다. 그지? 아니란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을 해줄 수 있냐면 A1 플러스 A10이 몇 개 있습니다. 라고 표현해 줄 수 있어요. 몇 개 있냐? 지금 이거 두 개 더한 거랑 A2랑 A9 더한 게 같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렇게 더한 거랑 그 전 거랑 그 전 거랑 계속적으로 같다라는 거네? 그럼 총 몇 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5개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의 항으로는 표현해 줄 수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만? 두 개 더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만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문제를 내가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을 거야. 당연히 나중에 등차수열 합 배우거든? 등차수열 합으로도 이걸 표현할 수도 있는데 나는 이렇게도 설명하고 싶더라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심화 개념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사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였어요? 이 사실 일반항 자체가 첫 항 플러스 n-1d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뭐 수열을 생각할 때 등차 중앙을 구할 수 있는데 세수가 등차 수열 중앙이 된다면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항의 합과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항들 간 두 칸씩 띄어서도 등차 수열이 되고 원래 등차 수열에서 두 칸씩 띄어서도 등차 수열이 되고 세 칸씩 띄어서도 등차 수열이 되고 네 칸씩 띄어서도 등차 수열이 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러한 사실까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